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혼녀가 외로움을 달래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배우자와 늘 싸우면서도 배우자의 모진 말과 행동들 때문에 늘 상처받으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헤어지지 않을까요? 아직 사랑하니까 따위의 진부한 대답은 집어넣어 두세요. 유타 대학의 사만다 조엘 교수가 헤어질 예정인 부부 146명을 대상으로 헤어질 거라면서 왜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 1위,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쏟았던 시간, 돈, 사랑, 노력 등을 한 번에 포기하기 아까울 때라고 해요. 2위는 불안정해지는 게 싫어서. 이혼 후의 삶이 막막하고 헤어진 뒤 어떨지 상상할 수 없고 그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때라고 해요. 3위, 가족에게 책임감을 느껴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혼이 이기적인 선택 같을 때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인의 경우는 관계 자체에 미련이 남아서 쉽게 이별을 결심하지 못했어요. 즉, 연인을 향한 감정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부부의 답변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아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쏟아부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쉽고 또 아까워서 이혼을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도 이혼을 결정하는데 장애물이었고요. 배우자를 향한 감정보다는 이혼했을 때 벌어지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나 할까요? 연인이든 부부든 헤어짐을 결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후회하게 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죠. 이별 뒤의 괴로움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슬퍼하는 경우가 있고 끔찍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 뭐가 더 괴로울까요? 아무래도 불행했던 연애보다는 행복했던 연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테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뉴브런스윅 대학 아드리아나 곤잘레스 교수의 심리상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옛 연인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오를수록 외로움, 상실감, 공허감 등 이별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런데 나쁜 기억을 많이 떠올린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울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힘든 연애가 끝나면 오히려 속이 후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힘든 연애를 한 사람이 더 우울해하는 걸까요? 물론 헤어진 뒤에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롭고 허전한 거죠. 반면 불행한 연애가 끝난 후에 느끼는 괴로움은 종류가 좀 달라요.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연애가 불행하게 끝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뒤섞여 있어요. 내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해요. 두 사람이 잘 안 맞았다는 거. 좋은 사람도 나와 잘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탓을 하면 다음 연애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겨우 끝냈는데 그 기억 때문에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일단 잘 헤어지셨어요. 보통 아무리 많이 싸운 커플도 헤어지면 조금 그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헤어진 지금까지도 안 좋은 기억들만 가득하다면 정말 헤어지길 잘하신 거예요. 둘째, 지금부터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동안 힘드셨겠지만 이 경험은 남은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뻔한 말은 여기에도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이혼녀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 물론
대부분 남성의 성욕이 여자보다 훨씬 강하지만 여자들도 성욕이 있어요. 하지만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여자일지라도 남편을 마음껏 자신의 성욕 분출구로 다룰 줄 아는 아내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 마음속에는 원하는 스킨십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는 잘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여자를 밝힌다거나 가볍다고 여겨왔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과거보다는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구에 대해 남성들처럼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더구나 이혼한 여자는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놓고 풀긴 더욱 어렵죠. 그럼 외로운 이혼녀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쇼핑하거나 친구들 만나 수다 떨기. 여자들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며 쇼핑을 하면 그 욕구가 충분히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성적 욕구가 솟구칠 때 남자처럼 자기 위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욕구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 쇼핑도 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도 하면서 다른 식으로 욕구를 발산하는 거죠. 두 번째,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기. 여자들이 외로움을 달래는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이에요. 달콤한 마카롱, 매콤한 떡볶이, 매콤달콤한 양념치킨까지 맛난 음식들을 먹고 또 먹다 보니 스트레스도 외로움도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마요 메디컬 센터의 울프 교수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고도비만, 더 나아가서 폭식증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폭식증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배가 부른데도 먹고 또 먹어서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정도를 뜻하죠. 실제로 이런 폭식증 환자들을 모아서 요즘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60% 이상의 사람들이 외롭다는 감정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대체 왜 식욕과 외로움은 서로 연결되는 걸까요? 울프 교수는 이런 신기한 말로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위도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킨헌거, 말 그대로 피부가 배고파한다는 건데요. 사람이 외로운 상태에 놓이면 손잡기나 포옹, 키스 같은 스킨십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꼭 성적인 의미가 아닌 말 그대로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에 굶주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운 상황에 놓이면 피부가 그랬던 것처럼 위장도 똑같이 스킨십을 필요로 한대요. 피부가 원하는 스킨십이 타인과의 포옹, 키스라면 위장이 원하는 스킨십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울프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신체 구조상 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피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만들어질 때 그 세포 조직이 몸 안쪽으로도 자라면서 식도, 위장 같은 소화기관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외로울 때 피부가 누군가의 손길을 찾는 것처럼 위장도 외로울 때 무언가로 매만져지고 채워지길 원하죠.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을 음식으로 달래다 보면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박사들은 외로울 때 건강이 나쁜 위장 스킨십은 그만하고 돈을 좀 모아서 차라리 진짜 스킨십을 받으라고 추천하는데요. 돈 내고 스킨십을 받는 게 뭐냐고요? 바로 마사지랍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꼭 애인과 혹은 이성과는 포옹, 키스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로 내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 또한 분명한 스킨십이죠. 임상치료사들이 스킨 헝거를 달래주는데 추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음식으로 외로움, 스트레스 풀기는 그만하세요. 친구들과 건강한 힐링한다 생각하시고 마사지 한번 받으러 다녀오세요. 건강관리, 피부관리는 물론이고 지독한 외로움과도 조금은 이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혼녀가 외로움을 달래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